그 지질시대의 지구 환경과 생물의 변화라고 해서 성칸부레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환경과 생물이 나와 있어. 먼저 환경부터 할게. 성칸부레아대 같은 경우는 물어보질 않을 거야. 왜냐면 추정이지 어떻게 확인된 게 없어. 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암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뿐이지. 비교적 온난 하였으나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을 거로 보인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봐봐. 대체로 비교적 온난, 대체로 온난, 대체로 온난, 고생대 대체로 온난, 중생대는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 신생대는 초기는 온난인데 말기에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됐다고 나와. 이게 4번, 3번이거든.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일단 계절, 날씨부터 보라고. 대체로 온난했는데 여러 차례 빙하기 있었던 게 성칸부레아대. 당연히 길이가 기니까 여러 차례 빙하기 있었겠지. 맞아? 근데 추정이라서 문제로 잘 안 나오고 고생 때부터는 좀 나와. 대체로 온난하였으나 말기의 빙하기고 말기의 빙하기.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의 빙하기. 중생들은 빙하기가 아예 없어. 온난이라는 표현은 다 나와. 온난이라는 표현은 다 나오는데 여러 차례 빙하기는 성칸부레아대. 고생대는 말기의 빙하기, 중생대는 빙하기 없고 신생대는 말기의 여러 차례. 그 4번, 3번이라고 했지.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이 간이 사이 간자거든. 빙하기가 4번 있어야 빙하기, 빙하기가 4번 있어야 사이 간이 3번 나와. 4, 3인 거야 숫자가. 4번, 3번. 다음 이제 수륙분포 볼게. 수륙분포는 성칸부레아대 때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안 나와요. 체크하지 말자. 근데 고생대부터 나와. 고생대 말의 판기야야. 말기의 판기야 형성. 이게 고생대 특징. 고생대 말에 땅이 하나 합쳐진다고. 다음 중생대 때는 이제 판기야가 분리되기 시작해. 이 판기야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게 바닷길이 열리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성된다고 해. 됐고 신생대 특징은 신생대는 현재 모습과 제일 유사. 현재와 제일 유사한데 이번에 산맥 얘기가 나와. 땅끼리 부딪히면서 여기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된다.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요 아프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기후랑 수륙분포 끝? 별거 없지? 기후는 다 온난 쌓이는데 빙하기만 좀 집중해서 봐. 성칸부레아대 여러 차례 빙하기. 고생대 때 말기의 빙하기, 중생 때 빙하기 없고 신생 때는 말기에 4번, 3번 4번 빙하기, 3번 간빙기. 수륙분포, 고생 때부터만 하자. 성칸부레아대 하지 말고. 고생 때는 말기에 판기야 생성, 중생 때는 판기야가 분리되는데 그때 바다 2개,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성된다. 다음 신생대 때 같은 경우는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데 산맥이 나오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그럼 이제 그 생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동물, 식물 나눠서 해볼게. 성칸부레아대. 성칸부레아.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동물부터 할게요. 동물. 식물은 따로 뒤에. 성칸부레아대 같은 경우 특징이 동물이 그 남세균이 나와. 남세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시 다세포 생물이 나와. 원시 다세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원시 다세포가 아니고 좀 고등한 다세포지. 고등한 다세포 특징이 기관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기능이 나눠져 있다고. 눈은 빛을 감지하는 거, 귀는 소리를 감지하는 거, 입은 맛을 보는 거, 위는 소화시키는 거, 요런 심장은 뭐 순환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원시 다세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세포 덩어리야. 기능의 분화가 없다고. 남세균의 흔적이 뭐로 나와? 아까 했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 원시 다세포의 흔적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식물이라고 해서 식물은 뭐 이 조류 중에서 남세균 얘기하는 거거든. 얘가 유력에 광합성할 수 있어. 식물은 아닌데 식물로 하지 마라. 얘가 광합성을 한 거야. 얘가 남세균이 광합성을 할 수 있어.
남색은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자. 이거 35억 년 전에 출현한다. 얘가 바다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잖아. 바다에서 충분히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가 이제 밖으로 기어 나와. 그 산소가 충분히 농축돼야지 오존층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존층이 완성되는 건 고생대야. 오존층이 완성되는 건 고생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고생대 갑니다. 이제 고생대는 어류,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가면은 고생대 중기쯤 이제 오존층이 생성이 되고 육지로 슬금슬금 기어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 바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양쪽으로 이제 양다리를 거치고 살죠. 그거를 양서류라고 그래. 양서류. 그다음에 하나 더 거대 곤충류도 있게 출현. 거대 곤충. 고생대 때 거대 곤충류도 나와. 중생대 파충류. 파충류. 신생대는 포유류랑 조류. 이게 번성했다는 거야. 번성. 이게 번성식이고 출현 시기는 다 한 세대 앞서. 예를 들면 포유류랑 조류가 언제 출현했냐 그러면은 중생대 때 출현해요. 또 파충류가 언제 출현하냐 그러면 고생대 때 출현해. 알겠니? 어류 양서류의 출현은 안 물어봐. 성컨물의 때 출현하진 않겠지. 고생대에 출현해서 고생대에 번성해. 얘는 얘네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앞서 나오고. 알겠지? 그럼 식물 갈게요. 식물. 성컨물에는 식물적으로 딱히 할 거 없고 남세균이 광합성을 담당했다면 고생대 때 이제 처음으로 식물이 나와. 양치식물. 양치식물 특징이 뭐냐면 포자로 번식하는 거야. 포자. 고사리 같은 애. 포자가 뭔지 모르지? 포자와 종자 차이 알아? 중생대가 거시식물이고 이때부터 이 종자를 이용해서 번식하는데 포자는 그냥 세포 덩어리야. 세포 하나. 이 세포 하나가 여기서부터 세포 분열하면서 형태가 이루어지면 포자라고 해요. 종자는 뭐냐면 씨앗이 있어. 씨앗이 영양분인 거 알아? 씨앗과 어린 식물체로 구성된 게 종자야. 그래서 씨앗을 기반으로 해갖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얘가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종자야. 포자는 그 세포 덩어리,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포자라면 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린 식물체가 안에 들어있어. 어린 식물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이렇게 돼 있어. 그걸 거시식물. 그럼 신생대로 오면 속시식물이 발달해요. 얘도 종자인데 차이는 씨를 겉으로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고 속에다 숨기지. 뭐 열매 속에다 숨긴다고. 그러면 동물들이 이걸 주워 먹고서 배선을 통해 딴 데다가 내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좀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지. 진화된 형태인 거 보여? 포자보다 종자가 진화됐고 이 종자 중에서도 열매에다가 감싸놓은 게 더 발달한 거 보이냐고. 이렇게 해갖고 진화 순서 따지면 돼. 이렇게. 끝. 그럼 동물 식물 하나씩 봅시다. 성칸브리아 시대 때는 체크해보면 거기 남세균 나오고 다음 최초의 다세포 생물 나오지. 이게 각각 연결되는 게 남세균은 스토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최초의 다세포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다음 육지생물은 출현할 수 없지.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얘가 35억 년 전에 출현한다는 거 적어놔. 35억 년 전 출현. 문제로 자주 나와. 그리고 다 바다 생물인 이유가 강한 자외선이 지금 오존층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으니까 다 물속에서 산다고. 다음 고생대. 고생대는 아까 무슨 류? 어류. 여기 보면 어류 나오고 그 다음에 양서류, 곤충류 이렇게. 이게 동물. 그 다음에 식물은 양치식물. 그럼 출현은 한 세대 앞선다고 그랬지? 여기 보면은 중생대 때 번성하는 파충류랑 중생대 때 번성하는 거시식물이 출현하는 시기야. 한 세대 앞서서. 요거는 화석으로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고산필 완주충 얘기는 넘어갈게. 종류로만 정리하자. 어류, 양서류, 곤충류가 번성한 게 고생대. 식물로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그리고 얘네들이 출현은 한 세대씩 앞서는 거야. 다음 중생대 특징. 중생대에서 파충류 얘기 나와야 돼. 여기 파충류.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파충류랑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출현은 신생대 때 번성하는 게 출현하겠지?
여기 보면 속시식물 출현하고 조류 출현하고 포유류도 출현하고 한 세대 앞서서 출현하지. 출현은 따로 안 적을게. 번성보다 앞선다 이렇게 하면 돼. 대신 고생대만 조심해. 고생대보다 앞선다 해서 성칸불해야 될 때 출현한 게 아니야. 성칸불해야 말에 가야지 원시단에서 나오는 거고. 됐죠? 파충류랑 거시식물 체크하시면 되고. 신생대는 포유류 조류가 번성하고 식물로는 속시식물이 번성한다. 말기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이 출현해요. 말기. 이거 됐고, 나머지 특이사항으로 따지면은 대멸종 관련된 게 좀 특이한데, 대멸종은 아예 여기 따로 있거든.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이 총 5번 일어나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 고생대 말이 가장 큰 대멸종이야. 3번이 가장 큰 대멸종이고 뭐 때문에 일어나? 판게아 때문에. 판게아가 형성된다는 게 하나의 땅이 되는 거지. 하나의 땅이 되면은 해안선이 단순해지지. 해안선이 단순해진다. 이 말 이해가? 판게아가 형성되면 해안선이 단순해진다. 왜냐면 원래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 이 안쪽에 있는 라인이 싹 다 사라지잖아 이거. 맞아? 내가 비끈 부분이 싹 다 사라진 거고요. 해안선이 단순해진다. 이퀄 뭐가 없어지냐면 대륙붕이 감소해. 대륙붕이 뭔지 알아? 땅이 이렇게 있고 물속에 잠겨 있잖아. 이때 이 얕은 바다 있지. 얕은 바다를 대륙붕이라고 해. 그럼 이 해안선 라인이 다 대륙붕인 거거든 이거. 이쪽 라인이 다 대륙붕인데 하나로 합쳐지면 가운데 있는 대륙붕이 싹 다 사라지잖아. 대륙붕에서 생물들이 살아간다고.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비가 오면 육지에 있는 유기물들이 씻겨서 바다로 유입돼. 그럼 가까울수록 유입이 잘 되겠지? 유기물들이. 두 번째, 얕은 바다여야지 산소 공급이 잘 돼. 그러니까 다들 여기에 살았다고. 근데 땅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자기가 살 그 서식지가 싹 다 사라지지.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난 거야. 가장 큰 대멸종. 해양생물이 싹 죽는다고. 판게아가 형성될 때 해안선이 단순해지고 대륙붕이 감소하면서 싹 죽는다. 그리고 판게아 형성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땅이 밀리려면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지. 그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화산폭발이야. 화산폭발하면서 밀어주고 여기서 화산폭발하면서 밀어줘야 얘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산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그 얘기야. 그래서 판게아 형성되고 화산폭발로 인한 온난화로 싹 다 죽었다. 4번은 중생대 초지. 이때 왜 죽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죽어요. 판게아가 분리될 때도 또 화산폭발이 일어나. 땅을 밀어내려면, 땅을 합치든 밀든 땅이 움직이려면 큰 화산폭발이 필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판게아 형성될 때 화산폭발, 얘는 판게아 분리될 때 화산폭발로 4번 싹 죽는데, 특히 판게아 만들면 대륙붕이 감소하기 때문에 서식지가 없어져서 죽는다고.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죽는다. 다음 5번은 너무 유명하지. 중생대 말에 공룡 싹 다 죽은 이유. 운석 충돌 얘기 들어봤어?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할 때 큰 또 화산폭발이 일어나. 안에 마그마가 잔뜩 지구에 들어있었는데 큰 충격 받으면 일찍 터져 나온다고. 그 일찍 터져 나온 화산폭발에 의해서 화산재가 태양빛을 다 가리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고 공룡이 먹을 게 없으면서 싹 다 죽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 잘 안 나오는 거 넘어갑시다. 총 5번 있었다면 외워놔. 특히 이제 3, 4, 5는 중요하니까 외워. 3, 4, 5. 1, 2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나오진 않는다. 너네 그거 알아? 이 중생대 말에 충돌한 소행성이 어디에 부딪혔는지 알아? 유카탄 반도라는 데 처박혀. 유카탄 두개 나오네. 유카탄 반도 운석 크레이터. 사진 먼저 보시죠. 자, 보세요. 이게 그 중생대 말에 소행성이 얻어맞아서 생긴 운석 구성이야. 이게 조그매 보여?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게 직경 180km, 깊이가 20km래. 직경이 180. 너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가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크기의 절반.
이 땅이 파여 있고 깊이는 20km라니까 친구야. 20km? 여기서 20km 쳐박혀 있다고. 어마어마하지.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야. 응?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그 쓰나미가 와요. 북한 반도 운석 때문에 쓰나미가 불러오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물이 들썩여갖고 쫙 퍼져나가면 그게 파도잖아. 큰 파도. 그 쓰나미 높이가 K다. 4.6m가 아니야. 4.6m만 돼도 다 뒤지겠지. 4.6m짜리 파도 치면 뒤질 거 아니야. 4.6km 파도라니까요, 친구야. 4.6km 파도. 공룡이 보면 그냥 어떻게 살아? 4.6km 파도 얻어갖고 어떻게 살아? 안 그래? 63 빌딩 높이가 250m야. 250m라니까? 4.6km라고요. 63 빌딩이 한 8채, 10채 정도, 10채, 몇 대야? 2.5에. 10대지? 63 빌딩 10개 합친 높이에 파도가. 그냥 뒤지는 게 낫겠지, 흑게 들고. 어마어마했다. 태죽음 당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대멸종 이후 특징이 생물 다양성이 갑자기 증가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기회가 찾아오는 거야. 원래 그 지역에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생물 종들의 주인이 있을 때 변이에 의해서 뭔가가 탄생했어. 그 탄생한 애들이 경쟁에서 밀린다고. 그 신규 진입자들은 이미 그 레트로오션 있잖아. 가득 차있는 생태계에서 발디딜 곳이 없는 거야.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거야. 근데 멸종에 의해서 생태계가 싹 비면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약간 붕신 같은 애들은 좀 살만한데? 왜? 뭐 포식자고 경쟁자가 없어. 그 씨발 나 혼자 살면 돼. 그러니까 갑자기 종의 수가 확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처박혔다가 금방 회복돼 이렇게 보면 처박혔다가 회복된다고. 처박혔다가 회복된다고. 이게 생태계가 텅 비면은 방사진화라고 해서 그 텅 빈 곳에서 진화가 잘 일어나더라. 뒤에 문제 다 풀어보세요.